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달리 반도체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또 가려져 있는 반도체 이외에 살펴볼 만한 이슈라든지 또 모멘텀이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지 그 부분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수급이에요. 사실 뭐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급이 들어오려면 뭔가에 대한 모멘텀은 필요하니까 그 모멘텀이 뭐가 될 수 있을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스마트폰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폰 16이 굉장히 좀 잘 팔린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가 이제 살짝 움직이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스마트폰 전략에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줄여서 갤럭시 폴드 SE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갤럭시 시리즈의 최고사양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격도 가장 비싸고. 근데 이 사양을 3개월 만에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7월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갤럭시 Z 폴드 6를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두께와 화면, 메모리를 모두 보강한 신기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스펙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 세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크기, 무게 그리고 카메라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증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갤럭시 폴드가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두께와 무게를 많이 개선시킨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 더 개선이 됐죠. 스마트폰 화면은 크면 클수록 활용하긴 좋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지죠? 네, 휴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더 얇게 만들고 더 가볍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겠죠. 네, 가격인데 278만 9,600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해요. 그래서 출고가가 갤럭시 Z 폴드 6 512기가보다 40만 원가량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양적 성장은 끝났어요. 그럼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구분되냐? 프리미엄과 중저가 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오히려 애매한 가격대 스마트폰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 16이라든지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프리미엄 라인이고 특히 이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라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프리미엄 전략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이번 버전을 내놨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이 양적 성장이 끝났다면 질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초고가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과는 좀 갈릴 것 같아요. 비싼 가격이 약간 단점이긴 하지만 어차피 초고가 라인은 가격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 소비자층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가전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전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기대를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AI 노트북 부분인데 AI 노트북 같은 경우 요게 있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를 탑재한 갤럭시북 5 프로 360을 공개를 했는데 역대 최고 성능의 AI PC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이슈입니다. 초당 최고 47조의 연산의 NPU 성능을 갖췄다. 서클 투 서치 그리고 실시간 통역 그리고 노트 어시스트 등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노트북이 한 50만원짜리 노트북만 사도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고가 노트북이 설 자리를 잃었는데 이 부분을 뭘로 극복하겠다? 네, AI로 극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도입되면서 뭐 실시간 통역이라든지 서클 투 서치 같이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노트북에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할 것이라고 보고 AI 노트북 시장이 내년부터는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도 AI를 활용했더니 편리하다라는 인식이 커진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미래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AI PC, IA 이제 노트북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과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수급인데 수급에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밸류업 ETF가 11월 중 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늦게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어요.
네, 보시면 연기설도 제기가 됐는데 밸류업 지수로 구성될 ETF 출시가 11월 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좀 늦어도 어쨌든 11월 안에는 나올 것 같고 빠르면 11월 4일 날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현재 시점부터 거의 보름 정도밖에는 시간이 안 남았고요. 그 뒤에 밸류업 지수 연계 ETF가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밸류업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네,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중도 가장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밸류업 ETF 각 추종하는 ETF들이 삼성전자를 담겠죠. 밸류업 펀드가 나온다면 역시 삼성전자를 일정 부분 담아야 돼요. 그럼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이벤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ETF 출시 그리고 밸류업을 기반으로 한 펀드 출시 이런 부분이 기관향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이벤트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빠르게 돌리려면 외국인 수급이 돌아야 되는데 아직은 외국인 수급이 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특징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삼성전자만 나빠서 매도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로도 설명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워낙에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대표 종목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좋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사고 한국의 증시가 좀 별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파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이 저평가 모멘텀 저평가에 대한 디스카운트 때문에 매도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하게 물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냐를 보면 엄청나게 팔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팔았죠? 네, 8월 말 정도부터 최근까지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보시면 수급이 완전히 꺾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순매도고. 자, 그러면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의 최저가 여기고 최고가 여기입니다. 최저였던 적은 이제 2022년 10월, 9월 정도.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보이시죠? 근데 외국인이 지금 판 위치를 보시면은 최저 수급과 최고 수급의 절반 정도예요. 팔 만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추가로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더 쏟아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봐요. 외국인의 매도가 완화되는 시기에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 악재 때문에 계속 밀리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외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에서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밸류업 펀드나 ETF가 나오면 수급이 개선될 거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바닥은 어쨌든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매물에 대한 소화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완만한 우상향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염두하시고 삼성전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만 두고 충분히 보시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은 꾸준히 제가 체크하도록 할게요.